예,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시장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마켓 드라이브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SKC인데요. 2차 전지 쪽은 사실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버리고 갈 수 없는 사실은 시장의 압도적인 섹터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SKC인데요. SK와의 합병설을 부인했고 악화된 투심이 개선될까? 주가 급락은 매수 기회다. 주가 상승 에너지 70%인데요.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SKC는 동박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상당히 모멘텀을 받고 잘 갔는데요. 자회사 SK 실트론이었나요? 거기에 네. 어떤 회계적인 노이즈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또 SKC 실트론 합병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회사에서 부인 공시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요. 리포트도 좋게 나왔고 주가가 5% 급등인데 네, 매수 기회입니까? 네, 매수 기회입니다. 네. 네, 근데 그냥 예스와 노로만 답하는 코너인가요?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지금 SKC를 바라보면서 일단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네. 시장이 약할 때 2차 전지 쪽이 셌습니다. 네.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바로 시장에서 부각받은 게 오히려 수소 관련된 쪽이죠. 어떻게 보면 좀 더 멀리 있는 아직 손에 좀 덜 잡히는 쪽인데 성장성 때문에 이제 이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좀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동향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3,200선을 향해서 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는 게 일단은 큰 그림상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앞서 앵커님 얘기하셨듯이 SK 실트론과 특히 요즘에 SK그룹이 참 복잡단안합니다. 여기저기 합병하면서 뭔가 그룹의 구실점을 계속 맞춰가기 시작한 입장 쪽에서 SK 실트론과 SKC가 합병해서 나중에 또 SK와 합병하는 과정까지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쪽의 시장에 루머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밀렸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죠, 솔직히. 그런 상황 쪽에서 그냥 네. 루머란 쪽의 변화와 SKC가 지금 나중에 모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건데 네. 지금은 네, 지금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주체적인 입장 쪽에서 만약에 합병이 됐었을 때는 또 상당히 또 이어지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네. 엉켜버립니다. 좋은 회사를 나쁜 회사랑 섞는 게 싫은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렇죠. LG 에너지 엔솔도 그렇고 SK 배터리도 그렇고 지금 또 이제 SK 같은 경우 머티리얼스도 왜 섞어가지고 희석시키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약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또 주주들 네. 입장 쪽에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네.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이슈는 그러면 지금 SKC가 보여주고 있는 위치를 봤을 때 동박 관련돼서 지금 현재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지위에 봤었을 때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예상 선행 PR을 보게 되면 한 25배, 26배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주가가 비싼 수준이 아니죠. 그런 상황 쪽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들이 확보되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수출 동향들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눌림목 기회라고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SKC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SK가 여러 지배구조단에서의 변화가 있으니까 네. 이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보는 거죠. 그 합병할 거 아니야? 이것도 붙일 거 아니야? 저것도 붙일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부인 공시를 하면서 그 악재가 사라졌다면 자체적으로 해서 2차 전지 괜찮다. SKC에 대한 긍정적이고요. 또 2차 전지 가운데 김민수 대표님이 좋게 보는 게 에코프로. 네. 다 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머릿속을. 감사합니다. 네, 들켰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가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네. 갖고 있는 뒤에 아직 비상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자회사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예. 여전히 직전 고점은 고점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대비 여전히 싸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가 흔들렸어요. 8월에 사실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굉장히 흔들렸는데 고민하시고 또 8월은 잘 버티신 분들이 어쨌든 또 승자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다시 보게 되고요. SKC 그다음에 김민수 대표님 좋아하시는 에코프로까지 봤습니다. 다음 기업도 주목해서 볼게요. 다음은 K백신 얘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나 그러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수소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임상 3상 지난번에 승인에 이어서 3상에 돌입했다는 얘기였고요. 역시 바이오사이언스도
급등 이후에 최근에 좀 조정을 거쳤어요. 네. 다시 상승하고 오는데 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서 삼바도 궁금하고, K백신 관련주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 이 시간이었었죠. 앵커님이 28만 원대 지금 사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예스라고 했는데 예. 답은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또 백신 관련된 쪽에 노이즈가 또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지금 모더나 백신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없다.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일정 차질과 함께 추가적으로 이제 9월 말까지 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이제 백신이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아직도 답을 딱히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추가로 또 자체 백신에 대한 임상 3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변화는 역시 기대감을 더 키우는 요인이다라는 쪽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도 이런 기대감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레벨업은 시도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워낙 많이 올라 있고 또 이제 어떤 센티멘털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지난 고점대 부근 정도에서 강하게 돌파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전고점대를 다시 시도하면서 분위기를 확인한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전반적인 동향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게 녹십자 같습니다. 네. 녹십자 같은 경우도 잘 준비된 CMO 업체, 백신과 관련된 쪽에 추가적인 얀센이죠. 이쪽과 관련된 계약 쪽에 변화를 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또 한 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또 눌림목대 접근은 가능한 쪽의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 지금 최근의 동향은 일단 어떤 CDMO에 대한 입장들이 계속 강화되면서 또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투자 얘기가 같이 엮여지면서 기대감은 높은데 아직까지 또 확실한 또 어떤 성과나 변화에 대한 백신 관련된 모멘텀이 좀 적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기간 조정의 패턴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관심을 가지실 게 녹십자와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녹십자는 지난번에 히든밸류 시간에 저희가 좀 말씀 또 드린 바 있거든요. CMO 쪽도 충분하다. 제가 뭐 백신 못 만드는데 괜찮습니까? 그런데 CMO 쪽만 해도 괜찮다 그랬는데 이제 반영이 되면서 녹십자도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는 좀 주춤하고 셀트리온 그룹들은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가 또 좀 주춤하네요. 셀트리온은요. 네, 셀트리온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인데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만간 이제 각국에서 허가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얼만큼 속도를 내주느냐라는 부분이에 따라서 바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은 치료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은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먼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치료제를 안고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멘텀은 좀 나중에 아닐까라는 쪽에서 일단 탑픽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커버 안 하시는 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ST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바이오 얘기하면서 이제 원료의약품 쪽으로 이제 ST팜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별로 존재가 없는데요. ST팜 평상시에 좀 보고 계신 기업인가요, 아닌가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이쪽은 한때 뭐 mRNA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의 부각을 받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는데 특히 실적도 약간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살짝 높였는데 그 다음에 이슈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살짝 잊혀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요즘에 더 부각받는 쪽은 백신을 통해서 또 이제 주사기에 대한 공파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백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여러 가지 물질과 관련된 약물 전달 기술의 강자, 뭐 라파스 같은 경우 이런 쪽이 훨씬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쪽과 함께 또 지금 시장에서 또 바이오 쪽은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쪽이죠. 이런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쪽도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좀 세분화된 섹터 쪽에서의 변화들을 좀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 백신과 관련된 여러 사실은 뭐 mRNA 관련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추가적으로 해봤고요. 다음 종목도 볼게요. 다음은 인텔리안테크. 뭐 들어는 본 듯하다 인텔리안테크 그러실 거예요. 이유 있는 증설, 매출 본격화가 기대된다는 얘기인데. 약간 위성 이런 쪽인데 이제 선박에 사용되는 위성 안테나 뭐 이런 쪽이죠 인텔리안테크는. 그러면 이제 항공 우주 위성보다는 조선주의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원래 그랬었습니다. 네. 한때는 이제 보통 밸브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안테나 비슷하게 네. 달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인텔렌테크의 중요한 뭐 하여튼 또 조선 기자재 쪽까지도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었던 네. 부분들인데 회사가 조금 바뀌었죠. 최근에 한화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저위성 궤도와 관련된 인공위성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벌써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지금 LEO라고 합니다. LEO는 사자인가요? 레오? 예, 근데 LEO라고 하는 또 5개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이 글로벌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잘 아시는 게 이제 스페이스 X를 빼고 나면 원웹, 그리고 또 아마존, 그리고 또 거기 SES가 있는데 저희가 아는 SES가 아닙니다. 네. 그런 사업자들이 같이 경도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 변화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원웹을 통해서 약 한 수주 잔고가 1,000억 대가 넘게 수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대감을 살짝 높이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또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쪽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의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지금 어제 나왔던 아이폰 13이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아이폰 13은 앞으로 어디든 가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기술력의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인공위성을 뭐 활용하는 게 탑재될 그렇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에 네. 대한 변화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 이런 쪽도 같이 인텔리언테크로 연결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텔리언테크 실적을 보게 되면 과연 이거 지금 사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실적은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은 저조한 실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정도는 빠르게는 이어지는데 하지만 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또 고점에서 밀려내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는 추격 매수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차피 수주 잔고가 들어와서 실적이 변하는 흐름들까지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이 가겠죠. 근데 그 전 단계다라고 했었을 때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타이밍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한 전략들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이미 시장은 김민수 대표님의 얘기를 들었는지 위에 고점을 긴 꼬리를 위에 만들면서 4% 상승이긴 합니다만, 네,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애플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의 강자는 사실 한화 시스템이죠, 그죠? 그렇죠. 한화시스템이 세트라가이라든지 이런 걸 인수해가지고 아까 원앱에 네. 투자하면서 저궤도 위성을 통한 그런 통신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화그룹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유기적인 흐름들도 나오면서 이제 한화그룹이 가장 어떤 우주항공 그리고 또 이런 인공위성 관련된 쪽의 강점을 계속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가시화된 실적의 변화를 나타내는 쪽이 어디겠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UAM이나 우주항공, 저궤도 인공위성 이런 쪽에 이제 한화그룹이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하나도 요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한화그룹은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평상시에 관심 있던 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관심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폴더블 관련된 쪽이 뜨겁죠. 핫하죠. 네. 뜨거운데 그 관련돼서 저희가 다 아는 폴더블 수혜 말고 네. 새롭게 관심 있는 폴더블 쪽의 수혜는 제가 보기엔 액세서리 같습니다. 그쪽에 강자 슈피겐코리아고요. 어떻게 이 회사 보통 보면은 제가 홈페이지 가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스마트폰 케이스는 뭐 10,000원대 전후죠. 근데 이번에 폴더블 쪽은 20,000원대, 30,000원대입니다. 그만큼 비싸게 산 내 폴더블 폰 잘 아끼려면 케이스는 써야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원래 이 회사는 하반기가 성수기입니다. 보통 아이폰을 비롯해서 새로운 프리미엄 폰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액세서리가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 쪽에 관심이 제일 필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폰 13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이끌어지겠죠.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실적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지금 올해 선행 PER 대비해서 한 6배가 안 되는 수준, PBR 0.8배라고 하게 되면 물론 강한 성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성수기 시즌과 함께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회복세가 좀 더 들어오겠죠.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한 지난 고점대 부근이 이어지고 있는 58,500원대까지는 한번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가 이미 4%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58,500원이 지금으로서는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이제 보통 전날 준비하실 텐데 오늘 오른 걸 감안하셔서 목표가 챙기십시오. 예, 마켓 드라이브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